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의 한 하천에서 떼죽음을 당한 숭어가 발견돼 긴급 원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크기가 비슷한 숭어가 대부분이어서 양식장과 관련됐을 것이란 추정이 있었는데요. 인근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를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별량면의 한 하천입니다. 폐사한 숭어가 하천 곳곳에 떠올라 있습니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하천 일대를 덮을 정도로 상당한 양이었지만 이틀 동안 긴급 수거가 이뤄졌습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거된 숭어입니다. 길 가장자리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거하지 못한 숭어도 상당수입니다. 숭어 폐사의 원인은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를 불법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한파로 인해 양식장의 산소 공급기마저 얼어버리면서 숭어 수만여 마리가 폐사됐는데 양식장에서 차단 장치 없이 수조에 물을 방류하면서 숭어가 하천으로 딸려 나간 겁니다. 순천시는 해당 양식어가가 무허가 양식장으로 파악됐다며 검토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그 해당 양식업자는 지금 불러다가 일단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저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위법 여부가 그때 결정이 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양식어가는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조물을 방류하다가 차단 장치가 빠진 걸 확인했다며 명백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막 그거만 해서 갑자기 막 아프게 하고 잠깐 이제 그 병원 가 있는 사이에 동생이 이거 달려다가 물꼭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른 걸로 막으면서. 해당 양식장에서 하천으로 무단 배출된 숭어는 모두 500에서 600kg으로 추정되는 상황. 순천시는 해당 양식어가를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광양시의회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는 광양제철소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 배경에는 현대제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계획 자료를 입수해 비교해봤습니다. 현대제철의 개선 노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광양제철소의 대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고로가 이상 압력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브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철 공정에서는 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해서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을 시켰습니다. 성명서 채택의 배경이 된 현대제철은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고로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유럽의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 회사와 협업해 새로운 가스 청정 밸브를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1차 안전 밸브를 활용하면 고로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 가스가 여러 단계 정화된 뒤 배출된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모든 고로에 설치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광양제철소는 어떨까? 취재진이 입수한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진행 현황 자료를 보면 고로 브리더 관리를 위해 작업 절차를 개선하고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대제철보다 소극적인 편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세미 브리더, 쉽게 말해 유해가스를 걸러 배출하는 배관을 확대했다는 건데 3고로에만 한정돼 있는 데다 지난해 고로 내부 부피를 늘렸기 때문에 개선보다는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게다가 광양제철소는 개선 이후 실제로 오염도가 저감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미브리더 개선 전후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높은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환경 개선 추진 실적을 대회에 공개하겠다는 제철소의 기존 계획과도 차이가 있고
현대제철이 환경 개선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도 포스코가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로 공정 개선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세미를 얼마나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미를 통해서 얼마나 오염도를 낮췄는지,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라든지 포스코가 측정을 해서 지역 사회에 이 측정 결과를 공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제기된 문제를 두고 각자 다른 대안을 내놓은 두 기업. 광양제철소의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역사회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뒷받침되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암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지역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료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최근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영암군과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실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던 종합병원입니다. 과거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았고 보건소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임시 운영하고 있지만 간단한 처치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종합병원의 정상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됐는데 당시에 왔을 때만 해도 정상적인 의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환자가 와도 해줄 게 없는 병원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2021년 2월인데요. 4개월 만에 이제 아픈 환자가 와도 뭘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암군은 해당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영암군은 응급 의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병원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영암군이 비용적인 지원을 하기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병원 정상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의 정상화와 응급실 운영은 특히 우리 동부지역 우리 국민들의 소원사업이자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영암 지역은 응급실이 없어 차로 40분 거리에 목포까지 가야 하는 상황. 병원 정상화와 함께 응급실이 마련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새로운 총장을 세우고 대학 정상화에 돌입한 청암대에 강명훈 전 총장의 불법적인 학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연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내놓고 자신의 딸을 이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법원이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암대 이사회가 열렸던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대학 내부 관계자와 강명훈 전 총장이 나눈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난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강명훈 전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6억 5천만 원을 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인물입니다. 교육부는 강 전 총장에게 5년 동안 학사 개입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 그런데도 버젓이 대학에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청암대 이사회는 기존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명훈 전 총장의 딸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 대학 안에 2명의 이사장이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회의선을 하고 퇴장을 하고 나서 한참 그 다음 날인가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 다른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이 됐다고. 이건 안건에도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법원은 강명훈 전 총장의 딸
강사범 신임이사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소집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청암대 기존 총장 측 변호인은 강명훈 전 총장의 학사 개입이 대학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리 행위로 이제 구속됐다 나온 이제 강 전 총장이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법인 운영과 학사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강 전 총장이 물론 본인이 자제를 해야겠지만 김정희 사장님이나 또 교육부나 이런 쪽에 지역 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감시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명훈 전 총장의 불법적인 학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순천 청암대. 대학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와 더불어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목포에는 한국 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간이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목포역인데요. 역사와 철도가 철거된 자리에 철길과 열차를 복원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풍경. 목포에 간이역 기능을 했던 옛 동목포역의 모습입니다. 간이역이 조성된 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지난 1953년 8월. 완행열차 비둘기호와 통일호가 정차했던 곳이지만 갈수록 이용객이 줄면서 선로 복선화 사업을 계기로 2003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철도가 사라진 자리엔 공원이 생겨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옛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 가는 기찻길인데 이용객이 많았어. 그 동목포 역제는 조그맣게 했고 지금은 이제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저 할아버지 안 건지가 역사터라고 이제 이만큼 폐시석 하나 있고. 역사와 철도가 사라져버린 옛 동목포역 인근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도 위에 놓인 무궁화호 열차 2칸이 공원 산책로 일대에 들어선 겁니다. 1980년대 이후 동목포역은 목포와 무안을 이어주는 통학열차가 오갔던 지역. 동목포역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따내면서 열차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열차의 카페와 공방을 운영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이제 기차 주량이 들어서고 우리 낭만 열차 1953 이 공간이 활성화되게 되면 관광의 어떤 그 시작점, 목포 시민분들이 이곳을 시작으로 또 원도심까지 또 이렇게 도보로 다양한 관광 테마들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시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재생 공모를 하면은 우리 시는 적극 검토해서 소규모 재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도와서 호남선의 종착역을 눈앞에 둔 마지막 간이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동목포역이 도시재생을 통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영암군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완료하고 공개했습니다. 월출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섰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입니다. 공원 한쪽에 철로 된 붕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기둥 한쪽에는 달 모양 같은 노란 원이 표시되어 있고 기둥 사이에는 청자로 된 타일이 다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기록들이 청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영암을 대표하는 월출산을 상징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되게 공공미술이 굉장히 미술적인 행위로 행해지는데 저희는 미술적인 행위보다는 국민들하고 같이 그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영암에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에서 저기를 우리가 같이 삶 속에서 행위하고 놀거나 걷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미술 시각보다는 일반인 시각에서 이번에 공공미술 저희는 다가갔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암군은 지역 출신 작가 37명과 마을 주민 64명 등 100여 명이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월출산 아트 브릿지는 산을 오르는 느낌의 아치형의 청자 타일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지역의 상징을 담은 타일 벽화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모든 작품은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영암의 그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암의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로 조성된 만큼 영암의 문화적 콘텐츠를 높여주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매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미술인과 지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암군은 지역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미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단 감염에 취약한 정신, 요양, 재활시설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도는 전국적으로 주요 집단 감염원으로 떠오른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성인 오락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1:1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 매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용품으로 마스크 18,000매와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급했고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문자 안내와 일일 모니터링 등도 실시합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정신, 요양, 재활시설 종사자 860명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 다수 시민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시설 소재지 보건소 의료진이 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에 총 4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은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94억 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과속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66억 4천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는 226억 8천만 원, 홍보,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27억 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시군별로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포함된 TF팀 구성을 의무화해 교통사고 사망 원인과 현황 분석, 대책 마련이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신규 시책 공모와 사업비 지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실적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인구 17,0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남 지역 인구는 185만 1,549명으로 2019년 말보다 17,100여 명 줄었습니다. 22개 시군 대부분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순천과 나주, 무안, 진도 등 4개 시군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인구수는 순천시가 28만 2,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28만 200여 명, 목포시 22만 4천여 명, 광양시 15만 1,700여 명 순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8만 6,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 6만 8,800여 명, 고흥군 6만 3,900여 명, 화순군 6만 2,500여 명, 영암군 5만 3,6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는 취업으로 서울과 경기권으로의 유출이 많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이웃 대도시인 광주로의 전출이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